자기 방식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아가서 자기 방식과 다르면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강요하는 사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도 딱 한 가지 방법, 그 이외의 것을 하게 되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혼을 내거나 결과를 보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잘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굉장히 빠르게 자기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런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저는 나쁜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뇌도 근육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근육이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운동을 하고 해서 근육이 커져야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퇴화에도 버텨내고 더 나은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다른 필드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도태돼 버리는 그런 일을 빠르게 겪습니다. 그건 어쨌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뀌지를 않아요. 정말로 자기가 도태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조차도 왜 자기가 도태되는지를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나중에 따로 또 찍겠지만, 자기가 내가 저렇구나라고 느낄 정도 분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물며 한 가지 방법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무례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할까요? 분명히 무례한 일이죠. 내 방법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혹은 내 스타일이 없어도 효율적인 것, 새로운 것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 나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해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무례한 거 맞죠? 근데 무례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스로가 무례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너는 틀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옳은 일을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고 무례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제대로 일도 못하는 놈이 이상한 데서 고집을 피우네? 아집을 피우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무례하다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미지만 깎이는 거죠. 여기까지가 안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굳혀놓으면 그 이미지도 오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뭔가를 잘하는 이미지를 한번 굳혀놓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생각을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방식을 겉으로는 따라주는 척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단, 그 사람이 나의 상사이거나 그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처럼 해서 결과를 보여준 후 그 결과까지 간 데서 이런 효율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용해보니 몇 퍼센트가 좀 효율이 생겼습니다 라고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윗사람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게 좋아요.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저 사람은 사람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무시하기가 좀 힘들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확실히 그 사람이 스스로 틀렸다고 인정할 만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상대의 마음속에 적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적의를 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울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순간에 감정에 못 이겨서 저 사람에게 적의를 품는, 넌 틀렸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실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행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선에서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것은 결국 아까 상사를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굳이 왈가왈부하고 티격태격 할 필요 없이 결과를 먼저 내고 그 결과로 가는 길이 이런 효율적인 것도 있더라 정도로 해서 상대한테 좀 사고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상대가 너무 나에게 이미 악의를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찍어 누르려는 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으면 그 상대가 뭐 적의를 갖든 말든 무슨 상관이 이미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사람과 관계를 굳이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희생양을 구하는 건 또 있어요. 만약 나를 인정하면 또 어디선가 틀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실제로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또 같은 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굳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구조화시켜서 말하고 그리고 항상 데이터로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돼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은 LBC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럼 오늘은 얘기를 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기 방법만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그 사람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혹은 무시한다. 아니면 그 사람 말에 따르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효율적인 방법을 논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